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회의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며 고독을 통해 비로소 자기 본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독이야말로 행복의 참된 조건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홀로 머무를 수 없어서 생겨나는 불행을 떠올리며 그는 고독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라고 조언하는 듯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도 당대의 어떤 철학자보다 냉혹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는 인간 삶을 두 단어로 요약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통과 권태, 지루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표현했지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호흡으로 쇼펜하우어의 삶과 행복에 대한 사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삶과 행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독을 삶의 운명처럼 짊어졌고 타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가시가 있다고 말하며 가까워지면 따뜻함을 얻지만 동시에 그 가시에 찔릴 위험이 따라오고 멀어지면 안전하지만 차갑고 외로운 거리를 견뎌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적절한 거리로 유지하는 것이 지혜이며 예의와 절제가 그 거리의 완충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지녔던 쇼펜하우어도 도덕의 시작은 연민이라고 말하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만이 진정한 선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고독을 사랑했던 그는 동시에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여겼고 삶의 비극을 바라보면서도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은 서로를 향한 연민이라고 조심스레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 속에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경계하며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고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냉철한 시선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는 따뜻한 속삭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온전함을 찾고 타인과 함께 할 때 상처와 성장 사이에서 흔들린다. 이 말은 우리가 때로는 관계를 통해 기쁨을 배우고 때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는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현대심리학은 그의 말 일부를 지지하고 일부는 부드럽게 수정합니다. 연구들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 역시 마음의 회복과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임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현대의 지혜와 그의 철학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따뜻해지고 고독 속에서 강해진다는 두 가지 진실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행복이 쾌락이나 성취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고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무언가가 더해졌을 때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의 조용한 평온함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쾌락적인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으며 우리는 어떤 성취도 금세 익숙해져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끝없는 욕망의 반복 속에서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욕망을 줄이고 삶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기대치를 낮추어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 이때의 고통은 외부의 상처뿐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도한 욕망과 비교, 불안, 기대, 분노 같은 내면의 소음까지 포함합니다. 현대의 정신건강 연구에서도 불필요한 걱정과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정서적 안정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진실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내면의 고요를 다시 찾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술과 명상적 사유를 통해 인간이 잠시나마 욕망의 족쇄에서 벗어나 무욕의 상태를 체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을 바라볼 때, 혹은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볼 때 인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마치 일상이라는 파도 속에서 잠시 떠오른 섬처럼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채워줍니다. 현대의 연구들도 예술 감상이나 명상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조심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진정한 내적 풍요를 만드는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더라도 결국 행복은 관계가 주는 따뜻한 온기와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고요한 안정 사이의 균형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면서도 때로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부드러운 흐름을 찾아갑니다.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타인의 가시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며 동시에 연민과 친절을 잃지 않는 삶, 지나친 기대 대신 지금 주어진 평범한 하루를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 이것들이 그가 바라본 지혜로운 삶의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본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조용한 행복의 순간들이 우리의 하루 곳곳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평온이 반복되는 긴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하루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고 너무 작은 것들에 슬퍼하지도 않으며 그저 숨처럼 가볍게 흘러가는 행복을 느끼며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품은 채 자신과 타인을 부드러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